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압류에 유치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압류나 체납 처분 압류의 경우에는 어떤지, 자,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렇게 유치권 요건부터 볼게요. 유치권 요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은 타인의 부동산에 적법한 점유, 그 다음에 점유 계속 필요합니다. 핵심적인 유치권의 요건은 점유예요, 점유. 그래서 점유를 중간에 상실하면 유치권이 그냥 소멸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채권과 해당 부동산 사이의 관련성. 유치권의 대표적인 거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공사대금 채권이죠.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누군가에게 맡겼다. 그 인테리어 업자는 제가 인테리어 비용을 줄 때까지 제 부동산을 붙잡고 있을 수 있죠. 점유할 수 있다 이거죠. 점유.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또 도래해야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공사를 한 다음에 언제 변제기가 있죠. 언제 공사 비용을 주기로 공사 대금을 그게 도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유치권도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유치권 배제, 처음부터 배제하는 약정이 있으면 누구나에게 유치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원래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지만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는 물권이라는 유치권이라는 물권의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특약이 제3자한테도 미친다는 게 특약이 3자에게도 미친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특약이 보통 채권 계약 당사자, 특약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게 원칙이지만 유치권이라는 요건으로 특약이 포함됨으로써 이런 배제 특약이 있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었다 이러면은 특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이 특약이 배제 특약이 미친다. 요거는 이제 오늘은 강의 안 하고요. 요거 이제 따로 강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유치권 요건이 성립되면 유치권이 뭐예요? 인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압류를 한 다음에 유치권 요건을 이렇게 충족하는 경우, 유치권 요건이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압류 후에, 자,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보시면 1번 압류 후에 유치권 요건을 충족하면 유치권 불성립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다만 대법원 판례의 여러 가지를 보시면 압류 후에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유치권 요건을 충족할 때 유치권 불성립 이렇게 말을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압류 후에 충족을 하면 그제서야 유치권 요건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압류 이후에 유치권 요건이 충족되면은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왜 이럴까요? 압류라는 거는 경매 신청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경매 등기죠. 보통 이런 거를 압류라고 하는데, 요 경매 등기가 있게 되면은 처분 금지유라는 게 생깁니다. 처분 금지유에 반한다는 거죠. 유치권이 나중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의 신뢰와 절차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압류 후에는 유치권 요건을 그제서야 충족했을 때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원래는 유치권이 인정되는 건데 이렇게 요건이 성립되면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의 피해가 너무 많았어요. 가짜 유치권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경매라는 거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인데 이게 유치권이 압류 이후에 유치권 요건 성립해도 인정해버리면 이 경매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짜고 할 수도 있죠. 채무자와 유치권자가. 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압류 이후에는 경매 절차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의 정당성 문제 때문에 유치권 요건을 압류 이후에 충족하면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자, 이 압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곧바로 뭐가 돼요? 곧바로 경매가 쭉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압류는 어떨까요?
가압류, 그 다음에 체납처분 압류. 가압류는 가압류를 하고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그제서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체납처분 압류도 마찬가지예요. 체납처분 압류는 세무서나 뭐 국세 관련돼서 세금을 안 내면은 이제 압류를 하는 건데, 곧바로 압류를 했다고 해서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죠. 여기서는 공매라는 표현을 쓰죠. 공매. 곧바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협의를 하죠. 세무관서에서 협의해가지고 안 되면 뭐 몇 년 있다가도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압류나 체납처분 압류 후에 유치권을 요건을 충족했는데, 이때 유치권을 인정 안 하겠다 할 수가 없어요. 곧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유치권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또, 자, 가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유치권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압류가 있어요. 이게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렇게 이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명확한 지금 판례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견해가 우세합니다. 유력견해예요. 자, 이 압류를 하게 되면 가압류 이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압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압류 후에 이걸 압류로 봐가지고 압류 후에 유치권 요건 충족되는 거로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본압류를 하면 이게 본압류인데, 이게 본압류인데요. 가압류 시에 압류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압류하고 유치권 요건 충족하고 압류가 되면 요 가압류가 압류와 똑같다고 봐야 될 거고, 이때에는 유치권이 충족되면 유치권 뭐예요? 인정 안 한다.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압류 유치권 요건 충족됐을 때 유치권 인정 안 되고, 가압류하고 체납처분 압류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유치권 요건 충족되더라도 일단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압류 유치권 요건 충족, 가압류 유치권 요건 충족, 압류 이런 경우에는 본압류가 됨으로써 가압류 당시에 압류가 된 꼴이 되기 때문에, 이때 유치권 요건을 충족하면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유력견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